그 선거 개입, 네. 586들. 네. 나라가 니들 거냐? 어? 나라가 니들 거야?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제발 이제 집에 좀 가. 네, 먼저 어제 화제를 모았던 따끈따끈한 뉴스부터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18년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서 기소 3년 10개월 만에 이제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황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황운하 죽이기다, 뭐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번 판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우리도 바쁜데 사법부가 황운하를 찍어서 왜 죽이겠어요? 그분도 참 이상한 말씀하시네. 아니 근데 일단 그 판결이 네. 4년 걸릴 판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정말 어이가 없어요. 네. 그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네. 게 뭐 시장 이미 다 끝났고 네. 황운하 씨도 임기 다 끝날 거고. 그렇죠. 근데 그 사법부의 문제가 첫 번째 지적이 돼야 되고 네. 두 번째는 봤어요. 제가 대통령 친구라는 분이 청와대 가서 청탁하고 수사를 해달라고 네. 청탁하고 내 경쟁자를 수사해 주세요. 네. 그리고 청와대는 우리 대통령 친구분 당선시켜야 되니까 거의 모든 부서가 다 합심해가지고 울산 경찰청장한테 하명을 수사하고 네. 수사를 하명하고 그리고 이 경찰이라는 사람은 그걸 받아가지고 가서 뒤지고 네. 완전히 이 권력기관 전체가 다 그냥 합작을 맞아요. 해가지고요. 예. 이건 뒷골목 양아치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저는 진짜 이 구조가 설마 했는데 어제 법원에서 이렇게 그 판결문을 보니까 네. 정말 뒷골목 양아치다 이런 네.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 586들 학교 네. 다닐 때 20살 때 군사 독재 저항한다고 네. 그때 막 그 화염병 만들어서 경찰들한테 던지고 그 어린 경찰들도 다치고 이래도 나는 큰 거악에 맞서기 때문에 법 같은 거 또는 남을 때려서 상해를 입혀도 유시민 씨 같이 학원 뿌락지 사건 이런 거 보면 남을 때려서 상해를 입히고 화염병을 던져서 남을 다치게 네. 해도 네. 나는 거악과 싸우기 때문에 괜찮아. 네. 법 같은 건 어겨도 돼. 이렇게 네.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렇죠. 어른들도 어느 정도 그거를 좀 맞아요. 용인을 해줬어요. 맞아요. 길거리에 시위하러 나가면 너무나 불편하지만 어른들이 그래 우리 민주화 돼야 돼 이러고 그거를 용인을 해줬어요. 네. 뭐 우유 갖다 주시는 분도 맞습니다. 있고. 근데 세월이 이제 지나서 이제 40년이 지나서 우리나라에 지금 화염병 던질 대상도 없고 그죠? 법적으로 다 하면 돼요. 법적으로 민주화됐고 네. 국민들은 그리고 굉장히 법치 수준이 높아졌어요. 네. 국민들은 조그만 법을 어기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불편해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 옛날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이 옛날에 사는데 죄질은 더 나빠졌어.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거잖아요. 아니 민주화 운동했다고 평생 그 완장 차고 네. 그걸로 2000년대 초반에 국회의원 배지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청와대에 다 포진하고 앉아가지고 청탁 수사 받고 하명 수사해서 선거를 개입해서 선거 결과를 뒤집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이거는 민주화 완장 차고 살아온 사람들이 민주화라는 가치는 이제 머리에 하나도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형 양아치가 된 거예요. 맞아요. 저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 투사라는 사람들 민주주의를 완전히 그냥 말살시켜버리는 그런 행동을 한 그러니까 거예요. 자기 과거라는 것을 자기네 완장을 자기네가 이렇게 뜯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지금 아이고. 변속관에 버리는 거죠. 근데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저는 청와대의 모든 부서가 합작을 했는데 그걸 관할하는 임종석 씨 그리고 자기 친구가 당선되는 게 네. 소원이라고 했던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몰랐을까? 네. 저는 그건 굉장히 정말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를 안 했으니 그 사람들은 수사의 범위를 벗어났지만 지금 청와대의 모든 부서가 지금 여기 합작을 한 이게 1심 이게 나왔으면 전 적어도 국민들한테 정말 엎드려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그 많은 부서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그 송 시장을 위해서 뛰었다. 좀 납득이 안 가잖아요. 네. 누군가 지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혹시나 임정석 조국이었다면 그 사람한테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거기는 처벌을 안 하고 봐주고 네. 그럼 그 위에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을까? 근데 아예 수사는 중단. 아예 가지도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요. 검찰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니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그 사람들은 적어도 도의적인 그 사과라도 해야죠. 그 속에 진짜 진실이 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네. 근데 그렇죠. 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4.19 이후에 사실 그 우리 민주 정권들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잖아요. 네. 당시에 4.19가 탄생했던 게 3.15 부정선거 때문이잖아요. 네. 3.15 부정선거를 주도했던 네. 내무부 장관은 그 5.16 이후에 사형당했어요. 맞아요. 저는 그 얘기도 굉장히 가슴이 아픈 게 그 내무부 장관이 대단한 엘리트였는데 사형당하기 전에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것이 공산주의로 넘어갈 것이 너무 걱정됐다. 그러니까 우리의 슬픈 현대사죠. 네. 6.25 전쟁을 겪고 극단적인 이념 대립이 있던 네.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의 산물인데 근데도 그렇게 겨우겨우 어렵게 태어난 민주주의를 우리가 뭐 사형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통해서도 네. 이걸 어쨌든 지켜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아주 어렵게 지금 조금씩 키워왔고 이 586들은 자기네가 그거를 엄청 키웠다고 지금까지 그 어마어마한 생색을 내고 네, 살아왔어요. 아, 근데 지금 그거를 자기네가 다 부정한 거예요. 그렇죠. 선거를 뒤집는다는 거는 민주주의를 뒤집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정치적인 사형 선고예요. 아, 이게 지금 네. 1심밖에 안 나왔지만 네, 저는 이게 2심 가서도 뭐 왜냐하면 증거가 너무 바뀔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청탁 제보한 거, 다 나왔으니까. 사명 수사한 거 다 네. 나왔으니까. 근데 그리고 그게 다 나온 상태에서는 이분들이 그러니까 586들의 저 그룹들 있잖아요. 네. 이번에 직접 개입이 됐든 안 됐든 저분들의 도덕성은 끝났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말이에요. 네.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무슨 어선 전복 이런 거는 사과를 해요. 막 아무 관계 없는 거 사과 안 해도 되는 건 사과하는데 자기랑 직접 관련된 건 절대 사과를 안 해요. 이분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법적인 수사망에서 네. 밖에 있다는 건데 좀 약간 구질구질하죠. 그죠? 네. 많이 네. 구질구질하죠. 자기 친구 당선 시기했다고 전 국가기획에 달라들었는데 자기는 난 몰라라고 저기 딴 데 쳐다보고 계세요. 아니 근데 진짜 이분이 그 하명 수사에 직접 개입 안 됐더라도 그 참모들 앞에서 내가 내 친구 송초로 당선되는 게 나의 꿈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얘기했죠. 네. 그건 사실은 개입하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개입하고 있었던 걸 몰랐을까요? 그러면 보고도 못 봐서 그건 정말 무능한 대통령이죠. 그런 거죠. 네. 근데 하여튼 저분은 참 곤란한 일 생기면 항상 입 딱 닫고 딴 데 쳐다보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한 시대를 마감하는 사건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민주화 운동 했다고 앞으로도 완장차고 맞아요. 행세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라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려는 시도조차 예.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지. 저는 저런 세력도 이번 총선 때 좀 청소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황운하 의원이 보면은 지금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는데 뭐가 억울한지 모르겠고 그걸로 배지까지 달았어요. 그 공로로. 근데 그러니까요. 다음번 총선에 그럼 공천을 받을 것이 아니냐. 어. 일반적으로 보면 아니 1심에서 유죄가 났는데 징역 3년형인데 네. 그래도 공천을 받겠냐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분 또 공천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이재명은 그 많은 혐의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표되고 다음번 공천권까지 그러니까요. 휘두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재명이 그럼 황운하를 그 징역형 받았다고 쳐내면 당신은 뭔가요?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면이 있지요. 네. 근데 뭐 저당이야 워낙에 지금 뭐 난리 법석이니까 예. 그거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네. 저는 사실 한 가지 더 이번에 그 황운하 씨가 얘기하는 거를 보면 지금 그 브로커 사건까지 겹쳐서 경찰의 속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알 수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그죠? 돈 주면 다 승진해요. 경찰이 지금 한 13만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정말 밑바닥에서부터의 모든 정보가 모여 있는 경찰이라는 거대 조직이 지금 밑에는 밑에대로 썩고 네. 위는 위에대로 썩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정치권과의 유착 있죠. 그렇죠. 저는 저거는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네. 경찰, 검찰, 그다음에 판사 네. 이런 분들은 정치권에 자기가 가려는 욕심으로 자기의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수호해야 되는 본인의 업무를 네. 뒤틀어버리는 일들이 지금 보인 거잖아요. 네. 이분들은 저는 이게 우리가 좀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퇴직 이후에 몇 년 이전에는 그렇죠. 뭐 원래 정관예우 국회 못하게 못 하는 간다. 것처럼. 예, 그렇죠. 정관예우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정치권 것처럼. 진출도 3년이든 물론 5년이든 전관예우도 하고 있지만 물론 하고 있죠. 그건 또 몰래 다른 몰래. 그건 또 다른 과제고 네. 이게 공무원들도 지금 퇴직한 다음에 몇 년 이전에는 자기 관련된 업무에 못 가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번에 이거 차제에 황운하 씨를 보면 저거 그냥 놔둬서는 저 안 된다 양반이 싶어요. 현직 때 현직 때. 퇴직도 안 하고 출마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엄한 사람 좌천시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기는 저 좋은데 자기 고향으로 발령 나갔고 맞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정말로 말도 안 되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으려면 네. 이런 우리의 시스템을 수호하는 네. 이런 영역은 저는 이거 우리가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 이야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탄핵안 베껴쓰기 사태가 또 벌어졌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작성하면서 오류가 생긴 건데 지금 방통위원장을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서 탄핵한다. 제가 이동관 이렇게 선배 쓰여 있어요. 잘 알지만 그분 검찰 근처에도 안 가시고 검사하고 관련이 없는 분인데 참 어떻게 검찰청법으로 이 탄핵당인지 모르겠네요. 아니 근데 그 참. 대표 발의자가 저 고민정 의원. 네, 맞습니다. 그분 옛날에도 이런 실수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절도했는데 살인죄로 의율한다고 하는 셈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 제가 어제 근데 어느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니까 네. 고민정 의원이 이렇게 1인 시위하는 사진이 네. 났더라고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비장한 사진이에요. 네. 그래서 되게 사진 잘 찍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좀 비장해도 그 1인 시위만 신경 쓰지 말고 좀 네. 저런 걸 좀 봐야 되는데 네. 안 봤나 봐요. 그죠? 그리고 안 네. 봤는데 본인이 안 챙기니까 보좌관도 정신 놓고 있었고. 아이고. 근데 보다 크게는 네. 저 당이 지금 네, 맞아요. 지금 탄핵 중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막 탄핵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국가적으로 탄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요. 정말 중대한 그 헌법과 법률의 위배가 있어야 네. 탄핵을 한다라는 원칙을 다 저 사람들이 쓰레기통에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이 업무를 시작한 적도 얼마 안 돼서 뭐 불법을 할 여지가 없었어요. 근데 이걸 불법이라고 했는데 불법이 없으니까 검찰청법으로 불법을 한 것 같아요. 아이고. 얼마나 없으면. 그러니까 이 고민정 의원이 그거를 갖다 잘못 갖다 붙인 거가 우리가 지금 어처구니가 없지만 네. 그 어처구니가 없는 건 그건 개인의 역량 문제고 네. 근데 그 뒤에 배경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훨씬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을 정말 중대하게 위배한 사항이어야지만 탄핵으로 간다는 그렇죠. 것이고 그리고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전문가들 말씀으로는 그래요. 탄핵을 할 수 있는 직종이라는 거는 정말 탄핵이 아니고서는 그 사람들을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되는 장치라는 거예요. 네. 진짜 거꾸로 중요한 보면. 그렇죠. 네. 진짜로 중요한 위법을 하지 않으면 예. 그 업무를 계속 하게 만들어야지 안 그렇죠. 그러면 네. 나라가 이렇게 그렇죠. 휘청휘청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방통위원장 저 검사 이런 사람들을 이건 정말 중독이야 중독. 네. 그러니까 이건 거의 탄핵을 코미디화 시켜버린 거잖아요. 맞아요. 그것만 해도 일단 코미디인데 네. 저거를 이제 잘못 갖다 붙여갖고 이분들이 그 코미디를 더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복부 잘못한 게. 원래는 블랙 아이고. 코미디였는데 고민정 위원이 이걸 웃으면 보기하여로 만들어 이거 웃으면 보기하여 그러니까 배 선생님 모르겠다. 네. 개콘. 개콘 이전에 아주 유명한. 네. 근데 들어본 그런 것 건데. 제가 제 나이를 지금 이게 셀프 디스 하신 거예요? 왜 그게 생각났을까? 저 웃으면 보기하여 모르는데. 네. 그 상당히 한 4, 50년 전에 나온 것 그런가요? 들어본 것 같습니다. 참. 네. 우차싸 이런 거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죠? 개콘도 좀 오래됐어요. 코미디 이제. 빅리그 이런 거 얘기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네. 보면은 민주당이 정말 이게 당의 시스템이 망가져도 한참 망가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요 이 검사가 뭔가 개인 비리가 있으면 어디다 보통 해야 되죠? 공수처에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라고 공수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 하고 갑자기 탄핵을 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진짜 블랙 코미디가 돼버린 네. 거예요. 이 나라의 시스템을 아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저 아까 저 586들 지금 586이 더 나쁜 사람들이냐 친명이 더 나쁜 사람이냐 제가 진짜 머리 터지게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네. 공통점은 뭐냐면 네. 나라의 시스템을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어쨌든 국회의장이 받아들여고 재발의도 어려운 일인데 전 재발의도 못 봤어요 탄핵을. 근데 재발의를 한 거를 네. 이제 본회의에 올리겠다 이런 식인데 이거 올리면 좀 국회의장으로서도 창피한 일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블랙 코미디 중에 하나가 국회의장이죠. 네. 국회의장에 당선되는 순간 당적을 벗게 돼 있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국회의장이라는 우리 의전이 그게 3등인가? 그렇지 그럼요. 않아요? 그 국회의장이라는 것은 2위예요. 2위예요? 네. 국회의장은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자리다. 네. 그러니 이런 진영이나 어떤 정당의 논리에서 초월해라.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의전을 맞아요. 대접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자기 무슨 민주당에 피가 흐른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저는 그분이 이렇게 부총리 하시고 이렇게 경제적인 얘기하실 때 저는 되게 존경했는데 네. 국회의장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 네. 공정성에 대해서 훨씬 더 높은 요구 수준을 네. 받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거를 그 본인의 판단 없이 판단이 있었겠지. 네. 정략적인 판단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저렇게 나라가 블랙 코미디가 되는데 나라의 어른 중에 어른인 국회의장이 저거를 제동을 걸지 않는 것은 저분도 블랙 코미디의 일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 탄핵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면 방통위원장 업무가 정지되고요. 그렇죠. 지금 방통위원장 업무만 정지된 게 아니라 방통위 업무가 정지되면요. 방통위원이 한 명밖에 안 남아요, 이제. 그럼 방통위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아마 이제 자기들이 장악했던 언론기관들 뭐 소위 공영방송이라는 데들을 여전히 장악하겠다. 이것도 굉장히 민주주의 파괴적인 행위이고요. 또 검사 탄핵이 뭐냐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사도 중지가 돼요. 아니 이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탄핵 아니냐. 그러니까 그 계산은 이거겠죠. 왜 이런 무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검사 탄핵은 이재명 수사에 대한 보복, 협박, 방탄이고 그거죠. 방통위는 내년 지금 탄핵이 되면 한 5개월 정도 직무정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내년 총선까지 네. 본인들이 그 뭔가 방송에 지금 운동장이 엄청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반대쪽으로 기울지 못하도록 하는 네. 그 어떤 의미에서는 방송 방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의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렇죠. 하는. 자기들이 그러니까 유리한 우리가 그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기우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아,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만드는 게 우리가 지금 굉장히 그게 중요한. 정의예요. 예, 네. 그게 정의고 그게 공정인데. 네. 이분들은 지금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의 아주 기본적인 시스템을 마구 비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 정말 말하다 보니까 더 화가 나요. 그리고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네. 최강욱 전 의원의 아이고. 암컷 예, 발언입니다. 예, 예.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좀 쓴소리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 근데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의원이 없었고요. 윤희숙 전 의원은 어떻게 좀 그 발언 들으셨나요? 저는 제일 놀란 게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거기 무슨 오만 운동한 사람 잔뜩 있거든요. 그렇죠. 무슨 여성 운동 많아요. 많고 무슨 환경 운동 네. 하는 사람 많고 시민단체 그다음에 거기 뭐. 법조인들은 다 민변 출신이고 네. 다 입에 민주하고 운동을 달고 네. 다니는 분들이에요. 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조용해. 조용해요. 근데 너무 기가 막혀요. 아마 국힘에서 이런 얘기 나왔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 무슨 여성 이런 네. 얘기들을 자기 개인 배지 다는데 이용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지금 공천 시즌이 맞아요. 되니까 입 다물고 있잖아요.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피해 호소인. 그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뭐죠 그 사람 최강욱 최강욱 씨. 네. 그 전에 한 번 더 네, 있었더라고요. 조국 전 장관 근데 그 보고서 조국 그분은 또 웃었어요. 큰 소리로 되게 웃었더라고. 그리고 유시민 씨는 뭐 국민의힘이 침팬지고 뭐 아이고. 대통령실 국민의힘 쪽이 뭐 침팬지들의 사회고 아. 암컷이 어쩌고 그게 쭉 하나의 시리즈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상대방을 날카로운 정치적인 논평을 하고 정말 저도 세게 얘기 많이 해요. 네. 네, 네. 근데 그 바탕에 흐르는 그게 있잖아요. 상대방을 침팬지라 그러고 뭐 영부인을 암컷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그 단어 자체가 네. 너무나 쌍스럽고 상대방을 깔보고 이거는 자기들이 잘났다고. 그렇죠. 생각하는. 아니 이건 깔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네. 폭력이에요. 네. 폭력.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본인들이 사회적으로 엄청 진보적이라고 주장해요. 조국 씨, 유시민 씨, 무슨 최강욱 이런 사람들 다 본인들이 엄청 사회 정의와 진보를 진보 대표하느라. 맞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진보와 보수 다 네. 마찬가지지만 특히 진보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아무도 소외시키지 않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걸 매우 강조해요. 그죠? 아, 그렇죠. 보수도 마찬가지지만 보수는 근데 우리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이거를 또 중요시하는 네. 특성이 있고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건데 네. 그 두 가지 날개 밑에는 사람을 모두 존중해야 된다라는 게 아주 네. 기본 그렇죠. 원칙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지금 보면 그 진보 민주 이걸로 평생을 행세하고 살았고 배지 달고 네. 민정수석하고 장관 해놓고 지금 앉아서 암컷 소리 나오니까 같이 웃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저 바닥에 있는 네. 저 사람들의 본질이 뭐냐. 자기 패거리만 중요한 사람들이야. 패거리도 중요하고 저는 이때까지 그것만 있는 네. 줄 알았더니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존중이 바탕이 돼야 되는 네. 민주주의라든가 진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저 사람들한테는 그냥 완장이에요, 완장. 아무런 의미 없는 앞에 완장. 내세우면 네. 포장지일 뿐이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그 최강욱 씨 암컷 발언 때문에 우리가 너무 화가 난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굉장히 흥분했는데 아니 근데 흥분할 만한 게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냐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사과해야 될 일을. 근데 좀 이상한 게 페미니즘 정당이라는 정당에서 저러는데 그러니까. 개딸들은 어떻게 저걸 지지하죠? 난 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분들 개딸 맞나요? 난 잘 이해가 안 아니 가요. 그러니까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거의 뭐 초반에 네. 우리는 페미니즘 정당이라 그랬잖아요. 네. 자기들이 얘기하는 페미니즘이 뭔지 글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마초이즘하고 똑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여성한테 암컷이라고 아이고. 얘기하는 그게 정당이 페민가? 네.